네, 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오늘은 농심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농심 홀딩스의 자회사가 오늘 이슈인데, 율촌화학이 1조 5천억에 달하는 계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심 홀딩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또 농심과도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요 금액 자체가 또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결성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이 금액 단위가 커서 또 농심 홀딩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농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좀 위험성을 참고하시는 데 있어서 좀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바로 보시면요. 1조 5천억에 대한 금액이 일방적으로 파기가 되었고요. 이게 이제 공급 중단 상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생산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취소가 된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공장을 짓고 있는 와중에 취소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도 조금 보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시면요, 율촌화학은 농심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주로 포장재를 제조를 했던 회사인데, 이게 2차 전지 소재로 넘어가면서 사업 영역을 이제 확장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GM의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라고 해서 1조 5천억 규모의 알루미늄 파우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생산 시설을 대폭 확대를 한 겁니다. 그 규모가 보시면 시설을 3배 가까이 늘린 상태가 된 건데요. 근데 이제 GM이 전기차 생산 계획을 또 수정하게 되면서, 그리고 배터리 공장 건설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되면서 이 계약이 해지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무기한 연기가 된 거니까 지금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현상을 조금 비춰서 조금 빠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전기차 시장의 캐즘이라고 또 일컬 수 있는데요. 이 캐즘이 기술 초기 채탁 단계에서는 대규모 수용으로 또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요 정체를 겪고 있는 연장선에서 이 사건이 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이 또 성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또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게 반영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 소재 산업에 영향을 또 미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이런 상황은 이제 전기차 시장에 어쨌든 둔화에 대한 이슈로 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GM 외에도 이제 포드나 폭스바겐 뭐 이제 완성차 업체들한테도 이런 조정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계약 취소 가능성도 있다라고도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농심을 투자하시는 주주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농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앞서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율촌화학이 아까 농심홀딩스의 자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번 사건으로 만약에 율촌화학이 실적에 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율촌화학이 파우치 공급 계약이랑 이제 기존의 매출이 3배 이르는 규모였기 때문에 이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요소다라고 율촌화학 입장에서는 연결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율촌화학은 농심홀딩스의 주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율촌화학이 또 휘청거리면은 어, 농심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도 고려해 주셔야 되겠는데, 더불어서 이제 다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두당 상태가 언제까지 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심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건 뭐냐? 아까 율촌화학이 포장재 산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율촌화학이 농심의 포장재 공급업체인데, 이게 재정적으로 불안하게 되고 하면은 아무래도 농심에 있어서 미칠 영향은 포장재나 이제 공급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그림을 그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율촌화학이 이제 생산하는 포장재가 가격이 상승되거나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현상은 자연스럽게 농심의 제품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농심 홀딩스의
자회사가 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이 재정 상태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어서 농심한테 자본 배분이나 뭐 경영 지원 측면에서 좀 제약이 가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돈이 돌고 도는 건데 일촌하게 돈을 농심홀딩스가 메꿔주거나 아니면은 농심의 돈을 끌어다서 옮겨지거나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이가 줄어든다는 거는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는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건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이게 멀리 봤을 때 만약에 이 농심의 율촌화학이 휘청휘청거리게 된다고 하게 된다면은 일단 농심홀딩스 그룹 전체가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죠. 그래서 율촌화학의 부정적인 이런 소식들이 농심홀딩스에 영향을 또 미치고 또 농심의 주가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림이 또 그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주가는 또 심리에 대한 반영이 크잖아요. 그래서 율초당하기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이 농심홀딩스 전체 그룹으로 인식이 딱 되기 시작하면 그 브랜드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판매나 시장 점유율에 미세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에 이제 이게 최악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율촌화학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포장재 생산을 차질을 빚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농심 또한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마진 압박을 조금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도 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농심 홀딩스와의 연결고리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다시 율촌화학이 이 계약을 통해서 기대했던 매출이 아까 보셨듯이 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일촌화학이 있어서 이익이 상당한 감소를 또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감소는 또 곧바로 수익성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율촌화학 자체는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요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고정비 부담이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율촌화학이 이 계약을 통해서 아까 보셨듯이 생산 시설을 확장을 한 상태고 이거는 고정비 증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 때문에 이 추가 시설들이 중단이 되고 이 가동률이 낮아지게 되면은 부담이 계속 가중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수익성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피해자인 율촌화학이 이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되면서 위약금 관련해서 소송을 또 제기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니까 이 법적 비용이랑 소송 결과에 따라 또 추가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앞으로 추이는 조금 잘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농심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고 농심 자체대로 지금 해외 수출도 그렇고 실적대로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다뤘던 이슈들이 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실마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끼치는 파급력을 조금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왔고요. 추후에도 이제 농심과 관련된 자질구레한 또 이슈들이 또 큰 파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이슈들을 정리해서 농심한테 끼칠 수 있는 이슈거리가 있다면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